자, 안녕하십니까. 뉴젠드 미장의 뉴스 플러스. 어떻게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크라이처치는 21도에서 13도에서 21도. 대체적으로 날씨가 보면 우리나라 봄, 가을 날씨 같지만 낮에는 좀 해가 따갑다. 그래서 이제 좀 여름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 나면 너무 뜨거워요. 근데 이제 요즘은 좀 이상해서 그런지 오클랜드 아직 하니까 낮에 그렇게 덥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 이번 여름은. 지금 1월 말인데 한 앞으로 2달 정도 남고 이제 날씨가 이제 나락으로 갈 텐데. 하여튼 좀 애매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날씨가.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물리치료를 왜 받는지 아세요? 물리치료. 예. 병을 물리치료고 받는다고. 예. 숙제하겠습니다. 자, 처음 뉴스. 코오로직에 따르면 주택시장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돼. 제 의견을 가급적이면 제가 안 넣겠습니다. 예, 저는 좀 약간 틀려서. 근데 이런 뉴스도 있다. 데이터 회사 코오로직에 따르면 뉴젠드 부동산 시장이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1월에는 전국 가격이 0.1% 하락했으며 5번째로 거의 변동이 없었던 달이었습니다. 경제학자 켈빈 데이비스는 2024년 3월에서 8월 사이에 누적적으로 4.1% 감소한 후 그 이후로 단지 0.4%만 감소가 있었는데 반등이 다가오고 있는 신호라고 말합니다. 진짜 심플해. 이게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감소율이 바닥으로 가기 때문에 바닥 찍고 올라간다는 것 같아요. 예. 그는 전국의 부동산 가격은 현재 80만 3,819달러로 코로나 적정보다 17.5% 낮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16.5%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솔직히 집을 이하로 팔리고 막 그랬는데 모르겠다. 예, 일단은 뉴스에 일단은 집중을 해야 되니까. 작년 중반에 나타났던 미니 경기 침체가 8월에 사라진 이후 정부의 부동산 가치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뚜렷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치에서 상당히 낮아지면 최근 몇 달 동안 부동산 매매량이 계속 증가하였고 단기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의 재고가 줄어들 상황이 큽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안 좋거든요. 예. 근데 이거 매물이 좀 애매하다. 얘기하는데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치에 상당히 낮아지면서 최근 몇 달 동안 부동산 매매량이 계속 증가하였고 단기적으로 시장에 낸 매물이 또 읽었네. 내가 또 읽었어. 예. 그러면 구매자들 사이 경쟁 압력이 더 커질 것이고 부동산 가격이 곧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재융자가 주택 가격이 낮다 보니까 재융자 해가지고 더 융자해서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 많고요. 지금 모기지 세일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왜냐면 안 나온다고 바로 모기지 세일 나온 게 아니거든. 하여튼 긍정적인 것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조만간 판도라 상자가 열릴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웰링턴의 가격은 정점에서 가장 많이 하락하여 25.1% 하락하였습니다. 오클랜드는 22.1% 하락하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누누이 얘기했죠.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이 가장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웰링턴, 오클랜드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데이비스는 아직도 나라에서 상황이 조금 나아진 지역도 있고 나빠진 지역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자리 감소와 불확실성에 웰링턴이 부담이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감소 웰링턴이 지금 실업률이 크거든요. 정부에서 이제 공무원도 줄이니까 그쪽이 이제 더 박살날 가능성이 있다. 나머지 나라에서는 시장이 바닥을 쳤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쳤으니까 이제 올라간다. 멋있어. 이거 멋있는 거야. 예. 그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시장 활성화될 것이지만 매물이 풍부하고 일자리 시장은 여전히 약세라고 말했습니다. 이민으로 인한 인구 증가 둔화도 수요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세금 규정은 모기지 투자자에게 다시 한번 유리해졌고
물론 낮아진 이자율로 인해 일반적으로 임대 부동산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른 소득의 추가 자금 지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대충 계산하면 50만 불짜리 집을 이제 40만 불 주고 샀단 말이에요. 방 2개짜리. 그럼 그게 보통 한 3만 불 나가요. 예, 그 이자랑 뭐 이런 거 다 해서 3만 불, 최소 3만 불 나오는데 600불 치면 6, 5, 30 딱 또이또이거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어. 뭐 그렇지. 이게 또이또이 치면 돼. 또이또이는 운 좋은 거고 마이너스도 좀 많습니다. 예, 50만 불짜리가 좀 많기 때문에 한 60만 불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많은데 이걸 안고서 지금 가야 되는데 소득을 내려면 이건 투자자 얘기고 자기 집은 뭐 아무튼 데이비스는 이번 경기 회복이 과거 경기 침체 이후 경험했던 것보다 더 느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가 상승할 때에는 모든 것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주택 가격은 5% 오를 수 있지만 웰링턴이 부진할 경우 놀라운 일이 아니며 저렴한 주택이 많고 농촌 경제가 잘 돌아가는 지방 지역에서는 10% 오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어거지다. 지방 지역 지금 지방 소멸화 얘기하고 있는데 인구가 뭐 개뿔이 뭐 있어야지 몰라가지 진짜 이건 좀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좀 열받는다 이거. 아무튼 이런저런 뉴스가 있습니다. 자기에 맞게끔 디자인 하셔야지 이런 것만 보고 또 샀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오를 수도 있겠죠. 일세 있는데 저랑 의견이 틀리다고 해서 이 뉴스를 좀 말하는 건 아니지만 좀 보다 보면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그냥 탁상공론의 뉴스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이런 뉴스 조심하라고 제가 올린 겁니다. 예, 아무튼 조심하라고 올린 게 아니라 공부하시라고. 이거 괜히 말 잘못하면 안 돼. 예. 다음 또 뉴스 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RBNJ 수석 경제학자 경제 전망에 대해 비관적. 아까 전에는 또 뭐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뉴스가 한 그 뉴스 채널에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이유는 생산력 저하, 투자 부족, 기술 부족이 성장 성과 저하의 주요 원인. 뉴질랜드 수십 년 동안 록스타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하지만 초기 팬데믹 최저치에 도달하지 못할 듯. 중앙은행의 수석 경제학자는 생산성, 투자, 무역이 약해 국가 경제 전망이 어둡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을 받아야 돼 지금. 이거 지금 이민 받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에 지금 직면할 겁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폴 콘네이 경제성장과 이자율에 대한 온라인 프레젠테이션에서 뉴질랜드가 수년간 국제경쟁 순위에서 떨어져서 주요 무역 상대국은 물론 신흥 경제국보다 크게 뒤처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 오늘 어제 이자 동결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뉴질랜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자 동결은 큰 의미가 많습니다. 예. 이자가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동결한 거는 이제 이게 또 뭔가 지금 있는 거야, 지금. 예. 그는 생산성 수준, 민간 부분의 정부의 결정, 중앙은행 금리와 기타 요인들이 모두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3년 동안 우리는 현재 잠재적 산출 증가율이 연간 1.5%에서 2%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최근 과거보다 낮은 경제 속도 제한입니다. 이러한 경기 침체 전망은 생산성 증가와 지속적인 약세와 수이민 감소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저는 한 2, 3년 어려울 거라고 계속 얘기했고 이민 감소 때문에 침체는 계속돼요. 예, 이게 이민자가 들어와야 돼. 이게 500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구가 좀 여기는 진짜 인구 늘어나야 됩니다. 저는 생각에 최소한 한 1000에서 1500만 원 늘어야 되는데 문제는 당연히 많습니다. 이민이 들어오면 당연히 문제점이 많이 생겨요.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에 이민이 들어와야 좀 저는 이게 인구 많은 나라 한번 가보세요. 한국만 가도 지하철역에서 파는 거 봐봐. 그거 빵 팔아 먹고 살아. 예, 근데 여기는 뭐 지하철도 없고 어디 길거리에서 뭐 인구가 있어야지 나가서 뭐 팔지.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예. 자, 코네이는 실적 부진의 이유로 국제 무역과 외국인 투자가 부족한 것으로 연구, 개발, 교육, 기업, 기술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것까지 다양하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이민도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저거 지금 너무 좀, 그러니까 바뀐다고 가르쳐놨으니까 하는 건데, 지금까지 투자 이민요, 쉽지 않아요. 60억 정도는 들고 와야 되는데, 60억 들고 여기 온 사람, 있긴 있어요. 예,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한두 명 받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지금. 프레젠테이션 후, 뉴질랜드가 다시 록스타 경제, HSBC 호주 및 뉴질랜드 수석 경제학자가 2014년의 경제를 묘사한 것, 록스타 경제가 될 수 있을지는 에 대한 질문에 코네이는 무시했습니다. 그렇지. 예. 저는 우리가 50년대 이후로 록스타 경제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농담은 뉴질랜드 경제 역사에서 우리가 좋은 성과를 거뒀던 주기적 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가요, 80년대,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양고기 수출로 인해서 돈을 좀 벌고 전쟁 때 돈 번 이후에 거의 돈 번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살이 나다가 그 완전 박살 나기 전에 1980년대 후반에 동양인 이민자를 받으면서 얘네가 한번 뜬 거예요. 그 돈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좀 먹고 살고 있는 거야. 지금 혼동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뭐 뉴질랜드에 대해서 뭐 좋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하면요, 전쟁 때문에 양고기 돈 번 거, 그리고 죽 쓰고 있다가 90년대부터 아시안 이민자들이 들어가서 돈 번 거, 이게 바로 뉴질랜드의 원동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민자를 무시해? 그러면은 한마디로 의리가 없고 네 가지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민자 늘려야 된다, 이민법 바뀌어야 된다, 투자 이민 바뀌어야,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아끼다 똥 되느니 열고서 받아들이고 한번 어떻게든지 봐야 되는데, 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뭐 지금 너무나 지금 아끼고 있으니까, 똥을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저는 앞으로 이민이나 이런 데 있어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바뀌어야 돼 이제. 이런저런 우리끼리 뭐 집값 오르니, 아니 뭐 바이어가 있어야 집값이 오르지. 아 진짜 저도 집 있어요. 올라야 돼. 근데 이래저래 생각하면 오르는 게 좋지 않다는 거지. 오를 수 있는 뭐 건덕지가 있어야 오르지. 지금 집 사는 사람들 오른다는 생각에서 좀 무리해서 사람 많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안 올라봐. 어떡할 거냐고. 아무튼 푸념이었습니다. 하여튼 또 뉴젠 뉴스 2개 픽업해도 괜찮았나요? 아무튼 또 좋은 뉴스들 픽업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서비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